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항상 그렇지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이 시장이 망가지면 좋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80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예, 그렇게 팔아치웠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가른다? 가능성이 크진 않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만 하면 요렇게 구원 투수처럼 등판을 해서 살려놓더라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이 700조 원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이 한 100조 원 이상일 거고, 근데 이게 앞으로 2,00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이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안 올랐을 땐 더 사야 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비중을 더 늘린다? 딱히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를 하는데 기여를 할 뿐이지 국민연금이 더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은 대부분 대형주일 거고, 그런 대형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뿐이지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년 이상 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계속 견제를 해왔고, 또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감옥에 가든 어쨌든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불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 보면 상당히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투명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투명한 부분들이 또 실제 보면 아직은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굉장히 투자자들이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음날 그냥 곤란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국민연금의 어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역할, 그런 부분들 찾으려면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기업의 비중은 충분히,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충분합니다.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연금이 해야 될 건 중소형주 비중을 늘려가야 됩니다. 왜? 중소형주 투자해서 손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어떤 주요 주주로 등장을 해서 감시 역할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다. 뭐 많은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약에 대표이사가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결제를 다 한다,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결제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나 정도 경영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렇다면 돈이 셀 게 없고, 그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기업이 오래 가고 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찾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국민연금이 역할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 중소기업들의 국민연금이 지킴이 역할을 해준다면 주요 주주가 돼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게 투자 수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논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냐. 대형주야 뭐 국민연금이 더 사줘봤자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을 그대로 두고 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좀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나쁜 게 도둑이 많아서인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금을 투입해서 도둑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나서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예,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데 방향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예, 코스닥은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예, 보다 나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주들이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은 요 감사 보고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특히 바닥을 기던 종목들의 어떤 준동, 그리고 지금 드디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 산업의 호조 기미가 보이는 그 부품, 소재, 요런 종목들이 이제 준동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종목들을 찾아낸다면 큰 문제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뭐 조선 기자재도 있지만 삼강 M&T 같은, 예, 근데 조선업종이 지금 드디어 어떤 전환점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그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 종목 다루면 이제 이온 컴포텍은 참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 아직 뭐 범위 자체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고, 하지만 이게 지금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랬을 때 이게 시중에 물량이 풀린다는 건 뭐 딱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보면, 예, 기타 법인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받은 쪽에서 일부를 털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왔을 때야 뭐가 실제로 있나 생각했지만 지금 이런 구도로 보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는 뭐 시장이 잘 도와줘가지고 제가 뭐 실패한 부분이 없었는데, 요걸 만약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응에 있어서. 그럼 당신은 이렇게 손실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는 일단 마이너스 30까지 기다립니다. 마이너스 12%인데 뭐 어느 날 반짝하면 이건 다 만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쭉쭉쭉쭉 빠진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물을 탔다가 이렇게 한 방 더 얻어맞으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30까지는 대응 없이 갈 거고, 만약에 계속 내려서 마이너스 30%가 됐다, 그럼 여기서 물을 탈 겁니다. 물을 타면 두 배로, 아니 있는 그만큼만 타도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상황 보고 어떤 탈 만큼의 어떤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한 3배 타가지고 마이너스 한 8% 정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한 방에 끝납니다, 해결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일단 마이너스 30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럼 나 손실이 엄청난데요?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몰빵을 하지 않았다면, 예, 충분히 또 거기서 대응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한 거는 제가 몰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못 하는데 뭐 뒤에 어떻게,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그만큼의 비중을 이렇게 그냥 적당한 비중을 담으셨다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기다리고, 첫 번째 안 오면 그냥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물타고, 세 번째 해결, 뭐 요 수순을 밟으면 될 겁니다. 어쨌든 한번 뭐가 있는지 걸어봤던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재료가 확실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손실은 항상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손실 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시면 물론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손실 봐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주식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니까. 요런 건 또 요런 거에 대한 해결 매뉴얼을 나름대로 갖춰 놓고 대응을 하면 이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해결할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강 MNT 지금 고점이 가까워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000형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 주봉상으로. 왜냐면 이제 50%는 안 건드렸으니까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째로 가겠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 이게 큰 파동 하나에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는 N자형보다 더 좋은 형태의 흐름이 되니까 23,600원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1조 원도 볼 수 있겠네. 이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정말로 뭐 잘 돌아가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임원의 세부 변동 내역 변동이 없는데 왜? 변동이 없는데 왜 공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요걸 뚫고 올라간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근처까지는 한번 가줄 만한 어떤 에너지는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매출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00억까지 가고, 올해는 5147억인데 이 회사가 아시아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떴고, 그리고 이익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선도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가 없이 거품은 아닌데 주가가 미래 가치를 다 반영을 한 상태다. 그래서 조금 짧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단기간에 짧은 파동을 먹고 소송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제 예상대로 간다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이거면 뭐 소송비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임시주총 관련 소송? 그리고 분명히 뭐 저를 뭐 이것저것 걸고 넘어질 텐데, 당연하게도 제가 뭔가 위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전화번호를 까고 주소를 다 까고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 아는 사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나오다 보면 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할 거고, 영신금속 측에서.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 이 돈을 써가면서 할 만큼의 또 그런 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살면서 사람이 좋은 일 하나씩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하나씩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해 나가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뭐 큰 손실을 본다든지 이러면 또 재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요런 걸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가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면 요거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편의 동영상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냥 재생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다 정해져 있고 제가 정말
이걸 재미있게 해서 이 일을 완수를 해낸다면 그러면 이 투자한 종목이 올라서 제가 불편하지 않게 주주운동을 하게 해줄 것이다. 뭐 여러분은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수익이 났고 뭐 이게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3,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가면 뭐 소송비 일부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소액주주 여러분 영신금속 소송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네들이 작당을 하고 미리 짜고 그렇게 자본시장법 위반했대 이런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아니지만 온갖 억측을 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도 다 끊으려고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예, 뭐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런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방을 못했다는 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눈앞에 있는 종목이다. 주주운동 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상장 폐지될 건데. 그냥 그건 뭐 감정풀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방을 못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욕심이 많았다는 거. 이 욕심이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물론 영신금속에서 저한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지금 상해 있으니까 저한테 제안을 안 할 거고 뭐 해도 뭐 제가 또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을 거고. 근데 이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 항상 그렇지만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제안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배신을 하고 자기만 쏠락 먹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재밌어서 한다. 왜? 이런 제안이 와서 나 그런 거 재미없으니까 뭐 어떤 제안을 해도 안 받습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난 이거 돈 벌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돈 더 벌게 해줄 테니까 소액주주 운동 하지 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논리 자체를 아예 바늘도 못 찌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의 욕심.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영신금속 문제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자 우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도 모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결정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주총 끝나고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어떻게 내면 되겠느냐. 혼자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겠구나. 그 돈은 다른 주식에서 벌어서 내야지. 뭐 요겁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일은 다 혼자서 합니다. 뭐 그게 아니면 꼭 뭐 둘이서 뭐 미리 작당을 했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온갖 걸로 걸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소액주주 운동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회사가 우리는 소액주주한테 더 좋은 걸 제공을 할 거다 하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당 70원 하자고 했는데 삼성엠텍은 100원 배당을 하자. 그리고 올해는 150원 배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 주가 안 올라서 미안하니까 자사주 매입하겠다 대규모로. 그리고 실제 자사주 매입해줬습니다. 뭐 그리고 다른 기업하고 서로 교차 주식 매매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다름없는 거 또 장내에서 많이 사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주들한테 주주 여러분 그래도 쟤네들 나쁜 놈이니까 저한테 표를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께 득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부분인데 이런 활동 자체가 어쨌든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소액 주주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내 주식 올려주면 되지. 뭐, 난 몰라. 주식 올려주는 놈 찍을래. 이거였다면 요즘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대부분의 소액 주주분들이 투자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런 뭐, 내 주식 올려주면 되지. 이런 분들은 손실 나서 주식 시장 다 떠났고, 정말 이제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건전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건전한 투자하는데 이런 조그만 종목 투자하냐? 아니, 뭐, 큰 종목 하다가 조금 투자할 수도 있지. 뭐,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영신금속의 비중이 뭐, 작은 종목 치고는 많긴 하지만, 거기에 전 재산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맨날 밥만 먹을 수 없듯이, 갑자기 가끔 뭐 국수도 먹어야 되고,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종목도 투자의 어떤 별미로서 한 번씩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겪어보니까 무슨 이게 별미가 아니라 똥이고 뭐 오물이고 쓰레기고 이렇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에이 이런 종목 투자 안 해라고 끝내지만, 왜냐하면 집 밖에 모르기 때문에 옛날 주주들은 주식만 올려주면 돼, 회사 망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이지만, 요즘 주식 투자자들 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나서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거냐? 이런 주주들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데 주총장에서 20년 전에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안다면, 대표이사를, 어쨌든 대표이사가 직원들한테는 모델인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거를 아직도 인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액 주주 편에서는 어디도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소액 주주 편에서 뭔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액 주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홀대받고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번 사건으로 터지는 건데, 아직도 뭐 쟤네들이 뭐 몰래 작당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매년 하나씩 할 거고 해결을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어떤 종목이든 모두 다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걸 계속 해 나가고,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무조건 전자투표 무조건 해, 무조건 의결권 행사해, 이런 거 계속 전파를 해 나가시면 이 주식 시장이 지금부터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 10년만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뭐 제가 그 전에 뭐 칼을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10년 동안 해 나가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자정이 될 겁니다. 예, 그걸 사실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예, 아무튼 그렇고, 뭐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NHN 복수 뭐 딱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즈미디어가 9,000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당 9,000원에 팔렸는데 딱히 뭐가 없는, 그러니까 뭐 순자산도 이제 많이 남지도 않고, 뭔가 한계가 온 기업인데, 그 한계가 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000원에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 이상 뭐 되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뭐 여기서 더 오르겠냐 하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왜 그러지? 뭔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 대표 누나가 여기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랜디 저크버그 그리고 뭐 이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 뭐 페이스북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 어쩐다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 그래서 올랐구나 요런 게 되는 것처럼 NHN 복스도 이게 지금 이렇게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 뭔가 없다면 뭔가 없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흐름이.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뭐 왜 올랐는지가 설명이 될 만한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뭐 이게 추세를 이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 뭐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위에 있을 때는 그런 기대를 계속 유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액트. 예, 액트도 지금 저거 요거 계속 연기되는 것 때문에 또 막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뭐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니 온갖 얘기도 나오는데 딱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당장 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 15일이니까 한 6개월간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연기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다른 것보다도 액트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 낸 거 적자도 적자 나름인데 이 액트의 적자는 다른 회사들은 이렇습니다. 재고를 많이 좀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당히 꾸미는데 액트는 그냥 투명하게 탁탁탁탁 다 털었습니다. 손실을. 그러면 1분기는 당연히 흑자가 날 거고 뭐 다른 회사들은 이 재고 소진해야 되니까 1분기에도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확실하게 회계를 하니까 1분기에는 흑자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하는 사업들이 뭐 FPCB도 전기차용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센서 쪽도 전망이 굉장히 좋고 센서는 제가 아주 좋게 보는 게 설비 투자에 1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요거는 양산 어떤 기술만 완성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투명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자동차의 그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자동차 쪽에서 활용도가 높을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흑자 기반에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흑자가 나는 부분 기반으로 더해지는 부분이 남았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 주가야 뭐 우연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장기 주가는 이 방향성을 갖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어제는 시간이 되게 짧게 끝났는데 오늘 벌써 시간이 30분 가까이 돼가지고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렇게 넓게 하니까 댓글이 바로 나오던데 이렇게 일단 제 거도 좋아요 하나 찍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3개월 후에 저를 최대한 뭐 공격을 하면서 3개월 후에 또 주총을 열어서 재선임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의 파행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주분들께서 충분히 이번에 어떤 경영진이고 어떤 최대 주주인지를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재신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예,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수익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2분 쓰셨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잠깐만. 예,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오늘 벌써 거래량 터져가지고 굉장히 말기적인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소문도 그렇습니다. 그냥 흔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문이면 굉장히 나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런 정보를 접할 만한 사람한테 나오는 어떤 소문하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소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20만 원 간다던데 그런 거 계속 해서 주가가 오르면 우리 머리는 패턴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 간다던데 이 얘기를 만약에 10만 원에 들었습니다. 근데 10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얘기 맞는 거 아니야? 11만 원이 됩니다. 확 올라서 12만, 13만 원 됩니다. 맞네 하고 확 들어갑니다. 이때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0만 원 가는 거 맞나 보다. 그러면 16만 원에 사도 한 30% 먹는 거네. 막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서 매집을 했던 애들이 탁 털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고점이 물리고, 이렇게 해서 뭐 나는 무조건 본전 밑에서 안 팔아, 장투할 거야, 온갖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 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90 한 방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10배, 1000%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이 1000% 수익 나야 10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극복 불가능합니다. 저도 망할 뻔했다가 재기에 성공했던 이유가 그나마 마이너스 66.7이어가지고 그래서 남은 걸로 한 3배 벌면 되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마이너스 90이었던지 아니면 상장 폐지를 맞았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2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계속 보고 있다가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예. 예, 제가 오늘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계좌 개설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떠드는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는 제가 떠들어봤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 것도 아니고, 누가 100억을 해먹었다 해도 시총 1조짜리 회사에서 100억 해먹어봤자 주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1%인데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대형주에서는 딱히 다뤄봤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건 외국인이 갑자기 사면 몰라버리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팔면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단기 주가 흐름이 우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증시가 갑자기 빠지면 또 빠지는 거고, 그런 우연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봤자 큰 의미는 없고 큰 도움도 안 된다. 다만 중소형주들은 나름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 다루는 종목하고, 그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숫자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구나, 이런 거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요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하신 분들께 문자로 드립니다. 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니까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이거 오늘 내려서 많이 불안하셨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그 종목도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가면 그게 다 불어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매일 이렇게 다룰 만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자 하나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시라. 그걸로 하면 그런 목적이고 제가 매일 이렇게 다루는 것은 매일매일 관찰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거고 1월 25일 저 3월 달에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혹시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조용히 가는 건데 뭐 이거를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기서 바로 다 그 문자 발송하는 거에서 다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유로 문자를 안 받으신 거라면 이기에 그냥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갖고 계시니까 신청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거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 만드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가든 당장 올라가든 아니면 나중에 가든 어쨌든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중간에 언급해가지고 안 올라간다 그러면 서로 이게 스트레스 받고 인내심 소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문자 만약에 어떻게 되냐고 질문 오면 그냥 제가 다 배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니온? 네, 유니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 거래량이 없는 건 맞는데, 예, 매도 거래량이 없는 건 맞고, 나름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고, 그렇게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니까, 딱히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뭐 쌍봉을 만들어 가는 거긴 하고, 그리고 아직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묵은 매물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어떤 거래량들하고 지금의 거래량하고 하면 이 지금의 거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기서 끝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이게 수급만 놓고 봤을 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가치 대비해서 뭐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성과도 내고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주가도 그런 성과나 가치에 비해서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종목을 오늘 좀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삼성중공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조선주들 아직까지 나쁜 상황은 맞는데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HMM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가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하면서 적자였던 HMM이 작년에는 9,808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적정 주가가 한 10조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로. 근데 올해는 그 운임이 높아지면서 이제 분기에 한 7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연간 기준으로 한 2조 8천억 운임이 올라가지고 근데 아직 이게 엄청나게 올랐지만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11조 2천억이니까 이 정도에서 적정 주가가 28조 정도 됩니다. 아직도 한 실적이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한 2년 정도는 끌어갈 수 있는
2년이 아니라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2년 후에는 시장에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세는 지금 당장 공급이 타이트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길면 한 2년 정도 가겠네. 그럼 2년 안에는 이런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이 계속 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년 동안 이 회사가 5조 원 정도 벌 것 같다. 현재 실적 자산 가치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다. 그 두 개 합쳐가지고 한 6조 7천억. 앞으로 그래도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적자는 안 날 거니까 거기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더해서 고점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사도 한 20% 먹으니까 지금 사야지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잘 풀렸을 때 그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KSS, 해운 같은 거 그나마 덜 올랐으니까 이 종목들은 비슷한 성격에서. 그래서 해운주들이 먼저 오르니까 이제 그 다음이 조선주 차례입니다. 근데 조선주의 삼성중공업 보면 오늘 수주를 했고 이 무거운 종목이 이제 다시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려면 결국은 강력한 수급 주체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과거처럼 한 6만 원 이렇게 가는 거? 라고 보면 그건 또 어렵다. 주가 자체는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게 굉장히 있을 겁니다. 거래량도 바닥에 손바뀜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근데 먹을 게 있지만 유상증자를 2번이나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이건 좀 힘들고, 다만 보통 이제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한 1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는, 좀 길게 그렇게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나서 조금 별로인 반면, 대우조선해양도 근데 또 주식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증자를 해서. 그렇게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수가 안 늘어난 조선주를 찾아보면 현대미포조선인데 얘는 확실히 많이 올랐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성기 때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좀 여력이 있네. 그렇다면 요 현대미포조선을 좀 탑으로 두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언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코스피가 5월 8월에 이런 파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 위험에서 조선주가 방향을 잡아가는데도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면 이제 더 괜찮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주가 움직이고 조선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이 철강입니다. 그럼 포스코가 주도주로 부상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였다면, 앞으로는 포스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HMM, 페노션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굴뚝주들이.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캐치를 하시면, 아직 안 오른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거 잘 잡아서 가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면,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거 알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